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굉장히 좀 큰 오해에 빠진 상태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빠졌던 이런 착각만 안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를 대학교 때 그런 조별 활동 같은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성적 받을 거면은 안 할수록 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장 심하게 잘못 생각했던 거는 일을 안 할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점이에요. 근데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일에 대한 숙련도나 업무 능력이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월급 말고 회사에서 내가 꼭 챙겨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일을 심도 있게 한다, 아니면 내가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할 때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피고 배우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 말고 내가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월급 말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뭐 믹스커피 이런 건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퇴사하고 시간이 엄청 이제는 10년 정도 지났는데, 내가 왜 그때 더 자세히 안 알아봤지? 그때는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퇴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해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할수록 이득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월급 말고는 가져가는 게 굉장히 없어질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해줬던 어떤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다른 증권사랑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경제방송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증권사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PD님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웬일이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면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굉장히 좀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빠졌던 착각은 이거예요. 돈을 안 쓰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운이 좋게 경제방송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을 만나면서 한 2년차, 3년차 됐을 때 알게 됐는데, 그 부자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그때 가난했으니까 180만 원을 벌면 그거를 최대한 안 쓰는 게 저의 자랑이었어요. 나는 그냥 집에 가면 게임만 하고 전기세밖에 안 쓰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부자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버는 거 대비 굉장히 적게 써요. 근데 그 적게 쓴다는 게 돈을 쓴다는 생각을 하는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버는 돈 대비 쓰는 게 적은 건 맞는데, 왜냐면 많이 버니까요. 근데 그게 소비재로 생각을 할 때 그렇다는 거죠. 현금 흐름 중에 소비재에 쓰는 돈이 낮을 뿐이지, 인건비나 재료비, 아니면 재고 매입, 연구개발비, 이런 데다가 쓰는 돈을 봤더니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사실은 그들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쓸수록 부자가 된다, 이게 제가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퇴근하면 계속 게임을 하고 그 돈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제가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도, 지금 와이프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헛돈을 안 쓰는 게 어디냐. 근데 그거는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착각했던 거는, 부동산은요,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가 아니라 제가 한 1, 2천만 원씩 벌 때였는데, 그래도 한 1억 가까이 벌게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5천에서 1억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소액 투자를 했어요. 소액 투자. 그러니까 처음 1,000만 원 번 것도 어디다 소액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1억 번 것도 어디다 소액 투자를 하고, 용인에다가 소액 투자하고, 그 다음에 부평에도 투자하고, 지방에도 여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건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모아가지고 좋은 거 하나를 살 걸 그랬어요.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여러분들은 돈이 작을 때는 유동성이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팔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너무 힘들고, 거래를 하는 비용도 높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돈을 모으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성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S&P 500이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투자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모아가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뭉칠 걸 그랬어요. 그 사이에 좀 스터디를 해가지고. 그리고
돈이 적잖아요. 돈이 적으면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요. 어차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다 정해져 있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치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부서지는 행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너가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정책이 그렇게 바뀔 줄 미리 알았겠느냐, 지금 똘똘한 한 채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상업용도 제가 이상한 상가나 그런 거를 안 사고 그거를 뭉쳐가지고 제대로 된 데라는 거는 핵심지에 웬만하면은 그런 건물을 짝더라도 그걸 사는 게 낫지 않았나. 이게 흩어지면 관리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런 절대적인 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소액일수록 유동화가 빠른 자산에 넣고 유동화가 안 되더라도 내가 계속 홀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시점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달성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3억에서 5억 정도로 살 수 있는 자산이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니까 저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은 최소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지금 코스피도 날아갔잖아요.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에다가 모아놓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벌기 시작하면은 그런 재테크 스터디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돈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할 때 했던 선택 중에 제가 좀 착각에 빠졌던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면 그거 가지고 아니면 뭐 빌라 경매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뭐 소액 경매를 하든 그런 것들을 계속 사 모으는 거는 잡템을 모으는 짓이었구나라는 걸, 금액이 작을 때는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부터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착각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결혼하면 가난해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했어요. 30살 때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한 친구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굉장히 연비가 많이 드는, 연비가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사람을 연비에 표현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얼마 이상 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자라온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그 정도 돈을 써야지만 평온한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을 안 써도 평온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이제 어떤 저의 작은, 일반적으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남자애들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 배우자를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여성인 분들은 남성 배우자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돈을 얼마 이상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2배가 됩니다. 거기에 애까지 태어나면 소비가 한 4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그 반대 성향인 분이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소득 자체가 2배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소비라는 건 소비재에 대한 소비예요. 저희는 그걸 모아가지고 뭘 했냐면 큰 돈을 썼습니다. 사실은 큰 돈을 썼죠. 저희도 안 쓴 게 아니라 뭐냐면 저희 와이프랑 저랑, 와이프는 이제 어떤 프리랜서 일을 했었는데 합쳐서 저희는 렌탈 스튜디오라는 거에다가 한 5천만 원 넘는 돈, 그때 당시에 전 재산이죠. 그거를 그냥 썼어요. 근데 그때 진짜 힘들었죠. 그 다음에는 또 돈을 모아가지고 쇼핑몰을 하는데 돈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뽑는 데다 썼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향이 달랐던 거죠. 돈 쓰는 방향이 달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진짜 그냥 뭐 1층 집이었는데, 아파트 1층 20평대 집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서 가사 일 도와주는 아주머니를 썼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야, 이거 너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아니야? 이런 집에서 뭘 가사 도우미를 써? 근데 저희는 그걸 썼습니다. 왜냐면 그 시간을 가지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근데 저희가 그 돈을 어떤 여행하는 데 썼거나 아니면 골프에 썼거나 아니면 어떤 비싼 레스토랑을 다니는 데 썼거나 그랬다면 지금의 제 삶이나 자산 규모랑은 완전한 차이가 났었겠죠. 굉장히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그 시장에서 가장 비싸거나 가장 싼 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긴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떤 제가 SNS 상에서 제 입지를 만드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도, 평범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인데도 그런 식으로 소비재가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재투자에다가 계속 돈을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유의미했지. 만약에 제가 거기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애매한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렸다면 그냥 그런 잊혀지는 유튜브 채널이 됐을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방향, 돈을 쓰는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시작한 것도 되게 재밌는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였는데 트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트리를 보니까 20 얼마에 팔고 있었어요. 정말 북유럽 느낌의 작은 트리였는데 굉장히 고급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했던 선택은 그걸 판매하는 사람은 그 재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88도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그 트리를 남대문에 가서 재료들도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쇼핑몰이라는 걸 시작할 수가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됐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희 부부가 성향이 맞았던 게, 그 트리를 봤을 때 이게 20만 원이야? 말도 안 돼, 비싸.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합치면 그래도 5,600은 벌었는데 이거를 트리 하나 20만 원인데 그걸 아깝게 여기고 원재료를 찾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와이프가 궁상맞게 왜 그 짓을 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하면 바뀌겠지 이런 생각으로 자산 형성을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흙수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많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흙수저인데 남자든 여자든 돈 전부 다 그냥 소비에 다 쓰고 월급 다 쓰고 그 다음에 카드까지 더 써야지 행복하고 평온한 사람이라면 그분이랑 결혼하면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제가 좀 빠졌던 착각 중에 마지막은 이겁니다. 전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좀 있었어요. 질투. 저 친구는 운이 좋았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운이 좋았던 게 맞죠. 근데 뭐라도 해야 운이 개입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운이라는 건 개입하는 거지, 운은 어떤 사람을 잡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일 때 개입되는 거지. 운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운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우리가 운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운은 개입하는 거다라는 이 문장만 머리에 제대로 딱 쥐고 있더라도 이 운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운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발생하는 것이 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그 생각이 제가 잘못됐던 거죠. 그것만 바꾸더라도 훨씬 더 삶의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무언가 운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계획을 합니다. 계획은 거기까지예요. 운이 개입할 수 있는 행동을 계획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살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운이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또 다시 해요. 근데 운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면 점프가 나와요. 그러다가 그 점프된 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 운이 개입되면서 굉장히 크게 뭔가가 터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 1이었으면 운이 터졌을 때 100이 돼 버립니다. 아니면 뭐 10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운이 터졌을 때 몇 개를 빠바박 잡는 거예요. 일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이었던 내 삶이 한 4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00이었을 때보다는 어떻게 돼요? 100이었을 때보다는 내가 96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 다 망한 줄 알죠. 하지만 그 운이 터지기 전과 비교하면 내가 3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이 성장한 4인 상태에서 또 계획을 세웁니다. 운이 개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다가 확 터지고 이번에는 막 2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50이 될 수도 있죠. 예전보단 적게 터졌지만 다시 끝나고 보니까 나는 6, 7이 돼 있어요. 운이 터지는 시기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시기. 그렇게 해서 그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가,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된다는 건 이 터졌을 때의 부자가 아니라 내가 이 터짐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도 내가 아무 걱정도 없고 이 정도는 뭐 이제는 그냥 써도 돼. 그게 옵니다. 그 느낌. 저는 부자가 되면서 돈을 이렇게 버는데 돈을 어떻게 쓰지? 돈을 한 푼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근데 그게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내가 이전과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건 운이 맞죠. 근데 운이 끝나고 나면 운이 없어졌을 때도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어떤 운이 개입하고 그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끝났을 때 내가 성장되어 있는 것. 또 운이 개입할 수 있는 걸 계획하고 운이 터져요. 끝났어요. 근데 나는 성장돼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를 1에서 4, 7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이 운이 많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도 100이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거기서 운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운이 많이 터지기 어려운 계획을 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목표를 크게 세워야지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달성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뭔가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어차피 내가 1인 단계면 상방이 많이 터질 수 있는 거, 같은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 대비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거, 그런 거를 했다가 거기에 운이 들어와 가지고 터지면 그게 떨어졌을 때 남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좀 어렴풋이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처음부터 좀 그렇게 상방이 많이 터져 있는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상방이 많이 터져 있는 거가 무엇일까? 내가 들이는 노력 대비, 예를 들면 제가 돈이 100억이 있다고 하면 이자로 들어오는 게 그래도 월에 한 이자나 월세나 이게 한 2, 3천 될 거 아니에요. 세금 떼고 하면은 1, 2천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씩 넣었을 때 확률이 1%로 그게 다시 100억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제가 넣는다면 이 성장 방식이 100억이 101억, 102억, 103억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천만 원짜리 뭔데 이게 거기에 제 노력을 같이 넣었어요. 그게 터지면 또다시 어떤 100억이 뻥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성장시키는 게 훨씬 더 그 기대값이 엄청 높은 게임을 하는 게 운이 개입할 여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4, 5가지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색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쓰던 맥북인데 지금은 엄청 옛날 모델이죠. 근데 제가 계속 여기를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카메라를 보는 게 지금도 어색합니다. 제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면, 한 30살 이전, 20대 후반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왔다면 지금보다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남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